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CT의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사실 이거 CT 각각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그거는 또 별도로 한번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가질 거고, 오늘은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 BCT, 그러니까 CT를 선정함에 있어, 아니면 그 우리가 이제 전격을 보고 알매 있어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설명에 앞서 CT는 막 여러 가지 규격들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시 규격을 설명해 놓고 IC 규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IC 규격을 설명해 놓고 안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같이 이렇게 좀 크로스를 해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규격이 다른데 왜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이제 그것도 역사적으로 또 이제 가다 보면은 또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기술이 없을 적에는 지수 규격을 가지고 카피를 해서 가져왔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KS 규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좋은 규격들을 이제 기술자들이 가지고 오면서 벤치마킹을 했을 거잖아요. 안시도 갖다 붙여놓고 IC도 갖다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혼재해서 그냥 사용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이제 CT 같은 경우는 좀 규격들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통일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규격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통일을 빨리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T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자격사항이랑도 뭐 기술사든 기사든 기능장이든 이게 자격사항도 같이 물려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에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서 같이 봐주시면 교육에 좀 도움이 될 거고, 일단은 변류기 전격, 그 중에서 변류기 전격 1차 전류와 2차 전류가 있죠. 1차 전류는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할 적에 우리가 CT 뭐 예를 들어서 300대 1이다. 300대라면 300이 1차 전류고 그 대 1은 2차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1A는 디지털 계전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현장을 말하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0번으로 놔뒀고, 여기 이제 전격 1차 전류 5와 2차 전류라고 해놨어요. 2차 전류는 우리가 1A 5와 그 5A 요렇게 지금 대부분 현장에서 쓰죠. 그래서 1A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디지털형 계전기를 말하고, 5A 쓰는 거는 아날로그 계전기를 말합니다. 뭐 간단해요. 1A는 우리가 이제 전격 분담을 따질 적에 2차 측에서 소모하는 분담이 디지털은 적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5A는 코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여자를 시키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클 거고,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서도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A는 디지털 계전기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5A는 우리가 그 아날로그 계전기에 사용된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날로그 계전기 또는 그 아날로그 전류계 이런 데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차 전류 해놓고서 1차 전류는 우리가 보통 전격 전류에 이제 기사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게 뭐 전격 전류에 뭐 IN에 곱하기 1.25에서 1.5 암페어 뭐 배수죠, 배수. 이렇게 하면은 1.2에서 1.5 배를 하면은
얘가 이제 1차 측 변류비가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변압기 부하가 있을 경우 이제 사용되는 그 개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 IN에 곱하기 2에서 2.5는 전동기 부하에 우리가 사용되는 배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기사나 이제 기사 실기나 필기에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차. 그 다음에 이제 1번 레이쇼. 레이쇼는 이제 우리가 변류비를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대, 2500대, 뭐 2000대, 뭐 1500대, 1200대 그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변류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류비. 그 다음에 뭐 10대, 12.5대, 뭐 15대, 뭐 20대, 25대, 30대, 40대, 50대, 60대, 75대 1이다. 이것도 변류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위에는 이제 좀 초과압 쪽, 밑에는 중압, 저압 쪽에 이제 사용되는 변류비의 이제 팩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류비는 뭐 우리가 뭐 3000대, 뭐 1, 뭐 2000대, 뭐 1, 아니면 뭐 2000대, 5,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암페어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뭐 5000대, 뭐 1암페어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레이쇼가 있다.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싱글 레이쇼. 두 개, 그러니까 3000대, 2500대 1암페어다. 그러면 이거는 이중비 레이쇼. 아니면 3000대, 2500대, 2000대 1암페어다. 그러면 이거는 3개의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중비 레이쇼. 그 다음에 4개 이상서부터는 멀티 레이쇼라고 한번 설명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쇼에 대해서 실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1차 전류를 뭐 얘로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얘 하나로만 이제 얘 하나에 얘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멀티 레이쇼를 쓸까? 제가 한번 또 설명드렸었어요. 멀티 레이쇼는 우리가 BCT를 한번 포켓에 우리가 게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기야 GIS에 포켓에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GIS가 원형 모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 안에 이제 모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가스로 충전이 되는데 여기를 감싸는 BCT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넣어 놓으면은 이게 수량을 늘리는 것보다 BCT를 멀티를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데만 따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먼 에러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를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싱글비 레이쇼로 그 했으면은 여기 잘못 계산했어.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같이 갈아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레이쇼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얘도 쓰고 얘도 어떤 프로텍션에 연결해서 쓰는데 만약에 파손이 됐다. 멀티 레이쇼가.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그 디지털 계산기 IED는 다 못 쓰겠죠.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되게 경제적이고 BCT가 뭐 관리만 잘하면 망가질 일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는 우리가 이제 뭐 0.2 CL, 뭐 TPS, 그 다음에 뭐 OP,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안시에서는 뭐, 이제 크레스 0.2, 뭐 이렇게 KS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IC에서는 뭐 OP, CP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크레스라고 했는데 실제는 뭐 우리가 이제 플레임으로 쓰면 어클런시 이제 크레스라고 해요. 정확도를 얘기를 하고 이 0.2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그 0.2 CL이라고 의미를 하는 건 크레스. 0.2 크레스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2%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되게 정밀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계측기용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별도로 빼놨어요. 그래서 15 VA, 버든 15 VA OP에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 계정기용이에요, 계정기용. 그래서 15A의 이제 부담시 전격 전류 10배에서 비오차가 5% 미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계측기에 쓴다. 이렇게 계정기에 쓴다. 얘는 계측기에. 왜냐, 계측기 메터링을 하려면은 정확도가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UA1은 뭐 2500.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제 뭐 이쪽으로 돼 있으면은 2500보다 커야 된다. 전격 부담 시 전압을 계산하는 거고, 여기 5번은 전격 부담 시 전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VA를 계산할 적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 3번과 4번이 나타나 있는 거는 버든이 표시가 별도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RCT는 우리 CT 2차 건선의 저항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CT 2차. 요거는 우리가 이제 CT는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버든을 가지고 있는데, 버든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비오차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늘어나거나 막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 사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적에 RCT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버든을. 그렇기 때문에 이 RCT 계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케이블 사이즈와 이제 거리가 정해지면 케이블 사이즈와 실제 이제 부착되는 기기의 부담을 계산할 적에 우리가 이 부담에서 발생되는 게 실제 우리 CT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할 적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CT가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뭐 암페어에 묻든 아니면 우리가 계정기에 붙을 거잖아요. 계정기에도 여기에 거리가 있을 거냐, 거리. 그 다음에 얘의 RCT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도 RCT1이라고 하고 얘를 RCT2라고 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계산을 하면은 저항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값을 알고 저항값을 알면은 어때요? 여기에 VA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벤다에서 실제 CT 서티피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RCT는. 그래서 여기 75도 기준에 RCT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론 손실이 저항값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버든은 우리가 뭐 실제 뭐 전격 부담도 있고 실제 부담도 있어요. 실제 부하에서 소비되는 부담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버든 이제 전격 부담이라고 여기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버든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전격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버든이라는 말을 쓰는데, 버든은 그냥 전격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A.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부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VA 해놓고. 한국 명판에는. 근데 해외 거 나가는 거는 우리 한국말을 모르니 영어로 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영어로 다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 변류비니 정확도니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버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격 부담이라고 얘기하고, 변류기 2차 측에서 부하가 소비하는 피상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아까 설명드렸던 요 개념.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과전류 정수는 우리가 과전류가 걸렸을 적에 이 CT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이제 보증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 보증이 뭐 5배냐, 5배, 과전류 정수가 5배에도 문제가 없냐, 10배에도 문제가 없냐, 20배에도 문제가 없냐, 40배에도 문제가 없냐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과전류 정수가 클수록 뭐 정수는 그래도 좀 보호되는 게 더 높겠죠. 그래서 이건 고장전류 계산하는 거랑 고려해가지고 같이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포화전화 특성 C200, 이거는 2차 측이 200V까지도 이제 200V 이내면은 이제 포화전화 특성이 견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CT라는 거는 하나의 코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코어에 전류가 감겨져 있는데 여기에 저항값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전압이 높아져. 전류가 걸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IO, 코어에 여자 전류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여자 전류가 만들어지면은 저항을 타고 이제 VA,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전화 특성은 높은 게
이제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그 대신 이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뭐 C200, C400, C600 뭐 요 정도. C 막 1200 이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봐보질 못했어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변류계 가전류 강도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 이제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똑같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 지금 이게 CT는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CT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도의 내용을 좀 알고 이걸 줄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표가 있어요. T가 있고 여기가 I가 있어. 여기 시간 곡선이고 여기 횡축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종축은 전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규격에서 말하는 얘는 2초 이내는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됩니다. 이건 규격 보신 분들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피크 값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쭉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얘 구간서부터는 열적 구간이 되는 거죠. 전류는 결론은 그 기계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크다라는 거는 기계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포스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어지게 되면은 전류값은 기계력을 잃고 열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규격에도 나와 있어요. 규격에도 이렇게 죽여진 거예요. 이게 딱 어디서부터는 기계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2초 이내에는 안시에는 2초 이내를 기계적 단락 구간으로 명시를 한 기준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열적 이제 여기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퍼져서 가는 구간을 우리는 이제 열적 구간이라고 그냥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고, 뭐 계산하는 수식이 뭐 CT에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수식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설계를 BCT를 뭐 잘해보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퍼지면은 여기는 열적 구간이라고 보신다. 그래서 이제 단락 과전류 강도는 우리가 뭐 1차에 대한 CT 배수가 40배냐 75배에 견지냐 150배에 견지냐 300배에 견지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배수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단락 기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류나 코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왜냐면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우리가 마그네틱은 우리가 그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뭐 곡선이 계속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수평을 걷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을 우리가 세츄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화 구간이라고 하는데, 포화돼 갖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가 암만 조정을 해도 이 그 포화 전압이, 그래서 이게 큰 거 자체는 얘 마진폭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자속을, 그러니까 코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코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용량을 크게 가져간다. 변압기에서 코어를 크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적인 걸 모르더라도 그런 상식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과전류 강도는 그래서 마진을 많이 주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고 가격이 커진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변류비 위상각. 변류비의 위상각은 당연히 뭐 이거는 제가 이거 움직이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이게 설명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위상각은 얘도 CT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요거 위상각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이게 요렇게 있어. 그 다음에 변압기 기준이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Y 결선이고 얘는 델타 결선이야. 그러면 CT가 이렇게 있어. 아이고, 제가 4개를 그렸네요. CT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87T 변압기 보호용 비유차동 계정기를 설치할 적에는 얘는 무슨 결선을 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된 델타 결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점프 해가지고 요렇게 한 Y 결선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됐고, 잠깐만요. 요렇게 하나, 둘, 하나가 더 빠져야 되는데, 요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고, 요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갖고 델타랑 여기 Y 결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위상각이에요. 각변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기한 게 델타면 여기 델타 하면 안 돼요. Y 하면 Y 안 돼요. 이 각변이가 우리가 델타랑 Y랑 30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바꿔주려면은 Y를 델타로 해야지 상쇄가 되고 델타를 Y 해야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각변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치할 적에 이제 각변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리드 포인트 볼테이지, 이거는 우리 진짜 이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시험 문제를 잘 나와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시간 한번 담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리드 포인트 볼테이지, 요거는 ES 그러니까 한전의 ES 규격에도 들어가 있고요. 기술 기준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C, 이제 리드 포인트 볼테이지 볼테이지를 언급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저기 ES 규격 한전에 나오는 거나 IC 규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C가 안C보다 더 이게 CT에서는 더 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T를 좀 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IC 기준을 따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조사에. 그러면은 이 안C 기준이 더 가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리드 포인트 볼테이지 전압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 코어의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BCT의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기술 기준을 설명할 적에 문제가 없을 거고, 제가 여기서 영어로 써놓은 거는 대부분 우리 기술 기준에도 그렇게 해외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밴더에 있는 밴더에 있는 BCT 부분에 요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나쁘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쯤에 여기에 15VA에 그래서 뭐 15VA에 OP에 10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요것도 실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아 놓으시면은 이제 크게 업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날 잡아서 얘랑 그 다음에 뭐 얘 계산하는 거는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 계산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고, 얘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나 리드 포인트 볼테이지 말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를 제가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요 정도만 돼도 BCT에 대한 사양을 볼 적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구조에 따라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뭐 옥내형이냐 옥외형이냐, 그 다음에 BCT처럼 설비에 들어가냐, 아니면은 뭐 관통이 되냐, 아니면 우리가 외장형처럼 선 하나에 그냥 뭐 CT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하냐, 아니면 몰드형이냐, 건식형이냐, 유임형이냐, 가스형이냐, 막 등등등등등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기본 개념은 그냥 이제 이게 절연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그 설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변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BCT 설계를 실제 제조사에 있을 적에 해봤었는데, 뭐 까다로워요, 사실. 뭐 이렇게 막, 근데 툴이 있어갖고 우리도 프로그램에게 이제 연결해서 수계상까지가 안 하고 프로그램에 이제 용량과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퍼티를 이제 넣으면은, 특성치를 넣게 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설계를 하진 않았었는데, BCT는 정말 많이, 그러니까 CT는 정말 많이 쓴다. PT보다도 CT는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자료가 부족하면 좀 더, 왜냐면 제가 여기에 설명을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달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닫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앞자에 그냥 의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면 몇 장 나와요, 사실. 몇 장 나와요. 근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암만 좋은 자료가 있으면 뭐예요? 본인이 보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책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도 뭐 공부할 적에 책 없는 사람들 어디서 다 있지.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보고 이해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실무와 자격증에 이제 나오는 이제 용어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거를 마스터를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거꾸로. 그래갖고 깊이를 좀 더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막 다니면서 판단을 할 적에 아무 이런 기본 정보도 없는데, 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라고 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없고, 뭐 포화전압이 뭐고, 니드 포인트 볼테이지가 뭐고, 변류비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 뭘 물어보고 실무에 하겠습니까? 그죠? 얘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여기 말했듯이 프로텍션이랑 같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이제 그 디지털 계정기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계정기라고 하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계정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날로그는 한 개의 기능밖에 없어요, 거의. 하지만 디지털 계정기는 여러 개의 기능이 한 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좋죠. 예?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열에 약한 거예요, 열에. 하지만은, 그 아날로그 그냥 열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고조파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은 또 고조파에 대한 영향도 또 있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니드 포인트 볼테이지에 대해서는 무릎 전압이거든. 무릎 전압. 여기 무릎 전압인데, 요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변압기 때도 CT를 그냥 넘어갔었고, 지하에서도 CT를 넘어갔었는데,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꼭 알아 놓으시고, 좀 더 깊이를 갖겠다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고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제가 설명한 거 듣고 다시 보시면은, 이제 조금 귀가 열리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술사나 기사나 뭐 산업기사나 뭐 기능장애나 뭐 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알아 놓으시면은 그 자격증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